몸무게가 30kg도 안 되는 소녀의 몸에 다리 하나만 무려 70kg에 달해 몸무게의 2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다리는 부풀어 오르고 무거워서 마치 어떤 실험실에서 잘못 만들어진 결과물처럼 보입니다. 그 소녀는 한 사용자가 올린 동영상으로 인해 SNS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며 영상의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광둥의 묘지에 살고 있는 소녀의 실제 모습, 한쪽 허벅지가 150파운드, 의사 언제든지 폭발하여 죽을 수 있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가 이 거대한 다리를 가진 기이한 사람을 직접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이 기이한 현상 뒤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독특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의 다른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광둥성의 한 외진 구석,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가득한 곳에서 세상에 잊혀지고 소외된 듯한 삶을 사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린광지이며 겨우 18살로 원래라면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연애도 하고 인생을 마음껏 즐겨야 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청춘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병에 완전히 집어삼켜졌습니다. 그녀의 왼쪽 다리는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라 거대한 공처럼 보였고 무게는 150파운드, 즉 거의 70kg에 달해 몸 전체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그 다리 하나만 집구석에 세워두면 마치 큰 항아리나 코끼리 다리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녀는 마치 한쪽 허리에 거대한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때로는 그녀 자신조차도 이게 정말 자신의 몸이 맞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그녀의 몸 나머지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만큼 마르고 살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몸 전체의 무게는 40kg도 되지 않았는데 그 다리 하나만 0kg에 가까웠으니 그 차이는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이 다리가 마치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또 다른 생명체처럼 느껴진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 때문에 그녀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도 없었고 평범한 옷을 입을 수도 없었으며 옆으로 누울 수도 없었고 쉽게 목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극한의 고통이었고 그 다리는 마치 몸에 묶여있는 거대한 돌덩이처럼 그녀의 몸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부풀어 오른 조직 덩어리에는 액체, 혈액, 그리고 매우 높은 압력이 차 있습니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결과는 엄청난 양의 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전신 감염이 퍼지며 거의 즉시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달고 살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묘지에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농담이 아닙니다. 그녀는 실제로 마을에서 떨어진 작은 묘지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이는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악의적인 소문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저주받은 소녀라고 불렀으며 그녀가 벌을 받았다고 말하거나 그녀가 불운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다리가 이렇게 큰 것은 악마의 씨였기 때문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런 악의적인 말들은 그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낮에는 그녀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았고 밤이 되면 묘지가 그녀에게 가장 평화로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안정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말에 따르면 모든 일은 그녀가 6살 때 모기에 물린 작은 상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위는 곪기 시작했고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 반응일 거라 생각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다리는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아무도 원인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지역 병원들도 손을 놓았고 그녀는 이상하게 커진 다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으며 코끼리 다리 괴물이라는 별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정은 한 번의 감기에 다리가 며칠 만에 20cm 더 부풀어 올랐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고통 때문에 거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녀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묘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SNS 시대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한 이웃이 그녀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항아리 같은 다리를 가진 소녀에 대한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충격과 연민 그리고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의사들, 자원봉사자들, 자선가들,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중에는 제남 군구병원의 한 의사도 있었는데 소식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는 직접 그 다리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심지어 눈을 비비며 다시 볼 정도였습니다. 빠른 검진 후 그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 괴상한 다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녀를 병원으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였습니다. 그녀의 약해진 상태로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역 사회는 힘을 모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도와 병원으로 이송했고 밤을 새워 비행기로 그녀를 산둥성으로 옮겨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많은 검사 끝에 의사들은 이것이 매우 드문 림프 부종의 일종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병은 연조직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의사들은 이 병을 고기 덩어리 병이라고 불렀는데 다리 모양이 마치 거대한 다진 고기 덩어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변형이 암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그녀를 살릴 방법이 다리를 완전히 절단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린광즈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을 오래전부터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에서 다리 하나를 잃더라도 살아남는 것 자체가 매우 기적적이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요. 수술 당일 산둥 구내병원은 전문의들로 구성된 대규모 의료팀을 꾸렸습니다. 수술팀에는 10명 이상의 의사들이 있었으며 누구도 이 수술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형수술이나 작은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약 70kg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 덩어리를 절제하는 것이었고 수많은 신경, 혈관, 중요한 장기 조직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라도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은 9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대기실에서 가족들, 특히 그녀의 형수는 계속 기도하며 손을 떨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료팀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은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라며 가족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병원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린광즈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청춘을 파괴해온 그 거대한 덩어리는 마침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새로운 몸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거대한 다리가 없으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동안 함께해온 신체 일부를 잃은 듯한 허전함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몸을 기울이지 않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었고 처음으로 혼자 옷을 입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들과 웃으며 장난도 쳤는데 이는 이전에는 병든 다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누구와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린광즈에게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SNS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다시 퍼뜨렸습니다.
묘지에 살던 그 소녀는 다시 태어났으며 이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삶의 의지를 상징하는 인물로 불렀습니다. 수천 건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고 몇몇 자선단체들은 그녀의 의족 제작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둠 속에 살던 그 소녀는 이제 용감하게 빛 속으로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린광츠의 사례는 과도하게 비대한 신체 부위를 가진 첫 번째이자 유일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들이 기록되고 보도되었습니다. 중국의 한 외딴 시골 마을에는 칭이양이라는 이름의 이제 겨우 1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그의 삶에 닥쳤습니다. 그의 얼굴 대부분을 덮어버릴 만큼 거대한 종양이 코 위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칭의 얼굴은 조금 이상해 보였지만 부모는 단순히 신생아의 부종 정도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그 부위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점점 단단해지며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양은 날마다 커져갔고 양쪽 눈을 압박하여 거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제대로 볼 수 없었고 그저 소리를 듣고 숨이 차고 거친 숨소리를 내며 세상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칭이양은 신경섬유종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질환은 신경을 따라 종양이 자라나게 하는데 칭의 경우에는 종양이 바깥쪽으로 자라나며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얼굴이 심각하게 변형되었을 뿐만 아니라 먹기, 숨쉬기, 일상생활 모두에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종양이 너무 커서 얼핏 보면 마치 아이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이가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이 거대한 종양과 매일 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칭의 가족은 농사를 짓고 살았으며 수입은 불안정했고 때로는 식비조차 부족했습니다. 의료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보건소에 아이를 데려갔지만 그곳에는 정밀 진단을 위한 장비가 없었습니다. 일선 의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상급 병원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로 가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는 그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얼굴을 닦아주며 종양이 더 이상 자라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양은 계속 커져 얼굴의 공간을 차지해 갔습니다. 아이가 호흡 곤란으로 울 때마다 엄마는 아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릴 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행히도 그 작은 가족에게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의료봉사팀이 이동 진료 프로그램으로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가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례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해 아이의 사연을 SNS에 올렸습니다. 곧 칭이양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십만 건의 공유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모두가 안타까움을 표하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는 기부금을 보냈고 어떤 이는 전문의 정보를 찾아주었으며 어떤 이는 그저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관심 덕분에 한 대도시의 대형 병원이 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섬유종증 분야의 최고의 외과 의사들이 치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종양이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중요한 신경들과 인접해 있어 수술이 매우 복잡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 의료진은 대부분의 종양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새로운 모습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수술은 단순히 숨기를 열어주고 시야를 확보해 준 것이 아니라 칭이양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문이 되었습니다. 수술 후 아이는 세심하게 관리받으며 점차 회복해 갔습니다. 이후의 사진들에는 이제 미소를 짓는 아이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얼굴에 이제는 두 눈, 코, 그리고 미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듯 보일지 모르지만 아이의 가족에게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중국의 한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추라는 이름의 소년이 있습니다. 추가 겨우 3살이었을 때 부모는 아들의 허리 부위의 피부 밑으로 작은 혹이 솟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통증도 없었고 아이의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추를 병원에 데려갔고 당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양성 종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추의 부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며 몇 달 후 그 혹이 사라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매년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달걀만 했던 혹은 수박 크기로 커졌고 계속 통제할 수 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추가 6살, 7살이 되었을 때 그 혹은 허리 왼쪽을 무겁게 짓누를 만큼 커졌습니다. 그리고 절정에 달했을 때 그 혹은 거의 19kg에 이르렀으며 이는 그 당시 소년의 체중과 맞먹는 무게였습니다. 무거운 혹은 24시간 내내 큰 모래주머니를 몸에 메고 있는 듯한 무게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추가 똑바로 서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걸을 때는 비틀거렸으며 누울 때조차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야 했습니다. 학교 생활도 멀어졌습니다. 교실에서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뛰어놀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평범한 활동들은 모두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고통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추의 부모를 더 아프게 만든 것은 세상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거대한 혹을 보고는 무심코 좋지 않은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추는 점점 내성적이 되어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불편함과 무거움 그리고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추의 가족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연명하는 가난한 농민이었고 아이를 치료할 돈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여러 작은 병원을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장비가 부족하거나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다행히도 추의 이야기는 한 자선 단체의 눈에 띄어 SNS에 널리 퍼졌습니다. 작은 소년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혹의 사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모았고 경험 많은 일부 의사들은 무료로 치료를 맡아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추는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고 최고의 의료진들이 그의 복잡한 수술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혹은 이미 허리 부위의 연조직과 혈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기에 제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술 중 작은 실수 하나라도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몇 시간의 대수술이 이어졌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약 19kg에 달하는 혹이 추의 몸에서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수술 후 깨어났을 때 추는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몸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누울 때 몸이 기울지 않았고 앉거나 걸을 때도 걸리적거림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추는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의사들은 그의 건강 상태가 잘 호전되고 있으며 적절한 관리만 한다면 앞으로는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한 남성 황리첸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올해 74세입니다. 약 30년 전 건강한 중년의 남성이었던 그는 목 옆에 작은 혹이 돋아나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1990년대였으며 삶은 여전히 어려웠고 병원에 가는 일은 지금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통증도 없고 피로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지방이 뭉친 것이라고 생각했고 며칠 지나면 저절로 사라질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농사일을 하고 닭을 키우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혹은 세월이 흐르며 조용히 점점 더 커졌지만 그는 이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때로는 거울을 보다가 그 혹이 눈에 띄게 커진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손가락 끝만하던 혹은 점점 주먹 크기로 커졌고 더 나아가 마을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웃들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여러 번 권유했지만 황 씨는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일하던 중 갑자기 어지럽고 숨쉬기 힘들며 마치 혹이 머리 전체를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혹은 이제 15kg에 이르렀고 농구공만 한 크기로 한쪽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으며 그의 몸 전체를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황 씨는 결국 도시의 큰 병원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도 그 혹의 크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의 검사 끝에 의사들은 이것이 양성종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너무 커져서 혈관을 누르고 호흡과 목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치료를 미루어 온 시간은 수술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종양은 신경과 혈관을 깊게 파고들어 있어 작은 실수라도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철저히 준비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전문팀을 소집해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6시간이 넘는 긴장된 수술 끝에 15kg에 달하는 종양을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깨어난 황 씨는 몸이 몇십 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수술 후 그는 느리지만 긍정적인 회복 과정을 거쳤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황 씨는 이제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살 수 있었으며 이전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정리한 다리가 거의 70kg에 달했던 소녀의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독특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